2D 투상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 뷰 하나를 가지고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뽑아놨고요. 각 2개씩 뽑아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했을 때는 기준 뷰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외형선만 있는 형태의 투상도를 먼저 뽑아놓고 기준 뷰 똑같이 하나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수문선이 있는 형태의 정면, 측면도 다 이 정면, 평면, 측면도 배치를 했었죠. 요 상태로 작업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준 뷰를 배치해 놓고 만약에 좌우가 비슷한 형태의 부품이었을 경우에 기준 뷰가 어느 쪽이 좌측이고 어느 쪽이 우측인지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좌우가 바뀔 수 있어요. 관련된 투상도가 다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 좌우가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 부품들은 기준 뷰를 2개를 하시지 마시고 하나를 뽑은 다음에 관련된 투상도를 하나 뽑아서 하나는 외형선만 있는 형태, 하나는 수문선까지 있는 형태로 체크를 해서 만들어 오시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준 뷰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투상도를 각각 2개씩 뽑아 온 거고요. 3D에서 투상도를 여러 개를 뽑아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요. 어차피 CAD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 골라 쓰실 거기 때문에 투상도가 2개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쓸 거예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투상도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막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투상도를 뽑아서 필요한 것만 잡아서 쓰셔도 됩니다. 자, 단면이 되어 있는 형태의 요 형태를 나중에 정면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뽑은 거냐면 우측면도를 반단면을 해서 관련된 투상도, 즉 투영된 뷰를 뽑아 온 겁니다. 하나는 외형선만 있는 형태, 하나는 수문선까지 포함된 형태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를 정면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속에 수문선 형태가 너무 많죠. 수문선이 많은 형태에서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없어요. 수문선에다가는 치수 기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수 없는 투상도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정면도를 뭘 사용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3D에서 기준 뷰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얘가 정면도가 돼야 된다 이런 법 전혀 없어요. 제 제품의 형상을 잘 표현하게 되는 투상도를 선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3D에서 무조건 기준 뷰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정면도로 써야 된다는 법은 전혀 없다라는 법을 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일단 얘를 정면도로 써주도록 할게요. 속에 수문선이 있는 형태의 투상도를 선정을 해야지 제품의 형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면도로 쓸 거 하나, 우측면도로 쓸 거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좌측면도로 쓸 거는 사실상 뒷면만 보고 있죠. 뒷면의 형상에서 뭐 알아야 될 형상이 딱히 없어요. 예, 못 쓰고요. 다음, 요거 수문선이 있는 형태의 투상도 역시 뒷면이 있는 형태는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왜? 정면도에서 알 수가 있고요. 관련된 그 리브의 형상조차도 평면도에서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탭구멍이 돌아가는 자리는 정면도 자리에서 이미 다 나와주는 거거든요. 여기 정면도 자리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좌측면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측면도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평면도 자리에 보시면 이 형태도 딱히 해당 부품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사실상 속에 수문선이 들어있는 형태 이 녀석이 평면도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선택해서 평면도로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정면도는 얘로 쓸 것이지만 일단 기준 뷰를 데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면도는 글쎄요. 뭐 일단 하나 데려가 주도록 할게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데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 뷰로 사용한 것은 사용 안 할 거라 그랬죠. 이 녀석을 갖다가 정면도 자리에 넣어서 쓸 거니까 정면도 자리에 여기 있던 자리에 똑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선 그리기로 요 끝점에 맞춰서 얘가 이 끝부분이 어디 있었는지 표시를 해주고 일단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지우진 않고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M 엔터 주시고요. 끝점 잡아서 원래 있었던 자리에 얹어주시면 처음에 얘가 있었던 자리랑 두 번째 옮겨놓은 자리랑 똑같은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투상도 투상선 맞아야 돼요. 이런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투상선 간의 관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관련된 투상도를 좀 모아주시고요.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했었던 선은 치워주도록 할게요. 선 그리기로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일단 뭐가 문제예요? 리브는 전체 단면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3D에서 넘어온 거는
전체 단면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해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체 선택해서 해칭 지워주시고요. 숨은 선 중에 요것도 필요가 없어요. 택구멍의 형태는 정면도에서 해칭해서 정확히 해당 앞나사 택구멍의 개수가 몇 개고 몇 파이에서 뱅글뱅글 도는 택구멍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표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형상, 요런 형상들은 실루엣이 지금 보이는 거라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선 기준으로 해서 트림으로 잘라내 주시고요. 얘를 지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숨은 선들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들은 선택을 해서 숨은 선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잡아 주시고요. 요쪽 부분 글쎄요. 숨은 선으로 하셔도 되고 부분 단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잡아서 숨은 선 처리해 주시고요. 선 종류 축적 혹시 맞지 않는다 그러면 1로 맞춰 주도록 할게요. 다 됐으면 이 숨은 선 레이어를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꺼 주시고요. 이 부분 숨은 선으로 안 바뀌어 있다고 하면 얘도 숨은 선 처리해 주시고요. 닫기 눌러줍니다. 이제 얘를 전체 선택해서 외형선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숨은 선 꺼줬던 거 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탭구멍이 M5짜리 깊이 1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3D 상태에서 드릴 구멍의 형태를 표현을 안 해왔었죠? 처음부터 3D에서 드릴 구멍의 형태를 잘 표현해 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 CAD에서 작업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더 늘기 때문에 일단은 CAD에서 제가 그려놨습니다. 지금 요거 그려놓은 걸 가지고 붙여 넣기 해주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3D에서 그릴 때 드릴 구멍까지 표현해서 탭 구멍을 내오시면 훨씬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임시선 그려주시고요. 얘도 임시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구멍 3D에서 넘어온 거 제거해 주시고요. 컨트롤 V. 요 끝점에 마우스 살짝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주세요. 그러면 X 표시 나타나죠? 맞춰서 딱 내려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선은 임시선이니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됐으면 이제 해칭을 넣어줘야 되겠죠? 해칭 넣어주기 전에 숨은 선을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 그리기로 요 부분 수평하게 못 그렸으면 다시 선 그리기로 요 점에 맞춰서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 끝점에 다시 맞춰서 또 그려줍니다. 트림 한번 해주시고요. 끝부분 잘라내 줄게요. 여기 해칭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해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 명령 주시고요. 안시 31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넣어주시고요. 가는 실선 안쪽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됐으면 닫기 해치 작성. 자, 회전 단면도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치는 각도로 넣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아마 각도로 작업한 리브가 아닐 거예요. 해칭이라 그랬나요? 회전 단면도가 그죠? 66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각도로 작업을 하지 않고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작업이 된 요 리브였을 겁니다. 요거는 각도 쟀을 때 지금 66도 나왔죠? 딱히 수직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로 세로로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일단 잰 다음에 X라인 주도록 하겠습니다. 66도니까 90도에서 66도 빼면 24도죠. 24도 맞춰줄게요. 이렇게 정 가운데 가로지르는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엑셀 A 24도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어봐야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마이너스로 해야지 맞을 것 같네요. 엑셀 A 마이너스 24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잡아서 무브로 옮겨 주시고요. 리브의 두께가 8인가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2군요. 12면 옵셋 6만큼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선 그리기로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시 옵셋 총 두께가 12였으니까 12만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바깥쪽으로 간 거는 클릭 제가 안쪽으로 했거든요. 옵셋 눌러주시고 다시 12 클릭해서 아예 안쪽에다 클릭을 해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이면 얘가 어느 쪽이 좌우인지 헷갈려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렛 넣어주도록 할게요. F, R, 3 클릭, 클릭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시 클릭 해주시면 되죠. 트림 명령 주시고요. 회전 단면도 치는 거랑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왜 어떻게 하는 거나 골치 아파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트림 할 때 안 잘라진 거는요, 연장이 안 됐을 거예요, 선이. 그죠? EX 주시고요. 선 연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긴 삐져나와 있겠지. 트림 해주시고요. 이 부분 잘라주시고요. 다시 트림해서 삐져나와 있는 선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지금 회전 단면도를 치느냐, 요거는 추후 강의에서도 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 작업을 가는 실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LEN DE 주시고 3만큼 DE 3 주시고 클릭 해주시고 요거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중심선 처리해 주시고요. 해칭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공간이 충분하니까 비율을 0.5 정도로 줄일 필요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도 하나 다듬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측면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5짜리가 4개가 배열이 일단 돼 있네요. 요거 새로 그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 작업을 하기로 합시다. 요 형태의 지금 수문선 딱 선택을 해주시고 수문선 처리를 해줄게요. 제가 봐서는 뭐 수문선 처리에 그 나사 구멍 아까 있었던 거 있죠. 요 구멍은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수문선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밑에 명령어 창을 건드려서 잠시 늘어났었는데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 선 종류 축적 1로 바꿔줄게요. 이건 부분 단면으로 한번 해서 표현을 해주시든 아니면 중심선을 꽂아서 중심선만 표시를 해주시든 수문선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 단면에서 외형선으로 표시를 해주는 방법 하나, 아니면 이 방법 싫으면 이 위치에 중심선만 2개 딱딱 꽂아주는 방법. 얘 노란색 수문선 아예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면도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지시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카운터 보어 사이즈 얼마, 그 다음에 스루 오런 사이즈 얼마,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거고, 지시선 뽑기 싫다 그러면 이거 부분 단면 해가지고 외형선으로 표시를 해주셔도 무방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수문선 감춰주시고요. 요거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외형선 처리. M5짜리죠. 요거 외곽 부분은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로테이트 처리를 해서 다듬어 주시면 돼요.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작업이 하나만 한 다음에 작업 하나만 택구멍 형태로 제대로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기준점 사용하여 복사한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에 붙여주시면 계속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부분, 원래 택구멍이 있었던 중심 자리를 선으로 찍어 놨습니다. 임시로 찍어 놓은 거예요. M5짜리니까 제가 미리 M5짜리를 하나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작업할 때 십자선 안 가져갈게요. 요거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중심 십자선 안 가지고 왔어요. 요걸 그냥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십자선을 안 가져온 이유가, 이건 뭐 가져와도 됐을 뻔했다. 십자선을 이걸 가져오게 되면 만약에 이쪽 이렇게 위치가 있다 그러면 십자선이 필요가 없거든요. 중심선 자체도 원형 배열로 돼 있으면 원 그리기로 해서 원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선을 복사해서 가져오시게 되면 그 십자선을 다 지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부분의 십자선을 다 지워 주셔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작업할 때 그런 부분이 귀찮을 수 있으니까 십자선 안 가져오셔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십자 배열로 돼 있는 거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있는 거라 그러면 십자를 가져오는 게 낫고, 아니면 요런 방향에 택구멍이 배열되어 있는 거는 십자선, 중심선 아예 긋지 않은 걸 가져다가 넣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일을 한번 오히려 더 해야 되게 됐어요. 그죠? 십자선 가지고 와서 똑같이 지워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뒤처리를 좀 해야 되는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십자선 안 가져올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12시, 3시, 6시, 9시 방향이 아니라 뭐 11시, 1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을 경우에 십자선 안 갖고 오는 게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하다.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으로 뺑 돌아가는 형태의 중심선에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측면도를 다듬었고요. 평면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구멍 위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택구멍 위치는 정면도에 지금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수문선으로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 다음 가운데 가로지르는 뭐 RE 명령 한번 주시고 엔터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이상한 곡선이 있는 경우에는요, 한번 RE 리젠 명령을 주셔서 형상을 파악해 보시면 돼요. 자, 가운데 이 원통이 들어가는 부분의 형태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정면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확히 치수 기입할 수 있게 외형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문선으로 굳이 표현해 줄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속에 이 수문선은 뭐예요? 밑바닥에 이 빈 형태죠. 빈 형태니까 얘는 수문선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들만 선택해서 이걸 수문선 처리를 해주시고요. 수문선의 레이어를 켜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꺼놓으니까 두 번 작업을 하게 돼요. 선 종류 축적 일로 바꿔주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수문선 레이어를 꺼주시고 전체 선택해서 얘를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요거 다시 수문선 레이어를 켜주시면 돼요. 저면도는 딱히 사용할 필요가 그렇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도면에 수평하게 수직하게 안 올라갔죠. 이렇게 하면 도면에 이 위치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딱 그려서 중심선을 그리고요. 중심선 처리. 트림으로 윗부분을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있는 부분 제거. 그 다음에 len 명령 주시고요. d 주시고 뭐 6 정도 주시면 되죠. 그래서 3으로 들어간 거 두 번 클릭하셔도 6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평행 표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면도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부분적으로 국부적으로만 투상도를 딱 뽑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쓰냐 하면 구멍의 위치 알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시고 얘 가는 실선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트림 명령 주시고요. 사용하지 않을 부분 다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아예 불필요한 부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요거 위치를 이 선에 맞게끔 내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셔도 되고 이 방법을 쓰셔도 돼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중심선 십자 넣어주시고 가로 세로 얼마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면도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면도가 필요한 형상의 부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방법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체 부분 2D 투상도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